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과학실 개선 정책 15년의 기록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슬라이드가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우리는 왼쪽의 전통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오른쪽의 VR 헤드셋과 태블릿을 활용하는 첨단 학습 환경으로의 전환 과정을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궤적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교사의 시각에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제 수업의 지원성과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쳤는지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과학실 환경의 진화 단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중앙의 흐름도를 보시면 과학실은 지난 15년간 1기 교과교실제에서 3기 지능형 과학실까지 물리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진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가 남았는데 바로 아래 경고 표시와 함께 제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체 현상입니다. 이는 첨단 물리 환경은 구축되었으나 예산, 기술 지원, 그리고 연수 등 구조적 지원이 정체되어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모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체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오늘날 지능형 과학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앞서 이론적 배경을 확인했으니 이제 저희 연구가 어떤 분석 대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단순히 보고서나 논문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에 그치지 않고 슬라이드 중앙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적 메타 통합 방식을 적용하여 현직 교사 5인에 대한 심층 면담을 병행했습니다. T1부터 T5로 명명된 분석 대상자들은 최소 6년차부터 2~5년차에 이르는 경력과 중등물리, 지구과학, 초등과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을 포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이질적으로 포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심층 면담 자료를 통해 신기술 적용에 대한 예산 및 권한 부족 문제부터 관리자 역할의 구조적 문제 비판에 이르기까지 정책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간 변화의 첫 번째 단계인 2010년부터 2016년의 결핍 해소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이 낡은 과학교실 사진처럼 이 시기에는 노후화된 시설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물리적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어요. 교사들은 기자재 부족과 안전위험 상존으로 인해 하단에 인용된 교사 증언처럼 관리인 역할에 치중해야 했으며 이는 교수 역량 집중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과별로 분절된 공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융합 수업과 같은 현대적인 교육 방법론을 도입하기는 극히 어려웠던 한계를 지닙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2기의 창의 융합형 과학실로 넘어가겠습니다. 1기의 고정된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2기는 공간이 수업을 바꾼다는 명제 아래 공간적 유연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드의 평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가변형 책상을 배치하고 토론구역과 실험구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스팀 및 PBL 수업의 유기적인 흐름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혁신은 교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했고 그 결과 교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8점을 기록하며 공간 설계의 교육적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논하고 있는 3기, 즉 지능형 과학실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합니다. 이는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슬라이드 중앙의 태블릿에 나타난 실시간 온도 습도 상관관계 그래프처럼 데이터 분석이 탐구의 핵심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AR, VR이 핵심적으로 도입되는데 오른쪽 이미지처럼 학생들이 VR 기기를 활용하여 분자 구조를 입체적으로 돌려보거나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가상현실 속에서 몰입적으로 시각화합니다. 따라서 지능형 과학실은 단순한 관찰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선 논의에 따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의 진화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표는 관리자에서 혁신가로의 명확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1기는 체크리스트 그림처럼 단순 기자재 관리와 행정 처리에 집중하는 고립된 자원관리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PCK 기반 퍼실리테이션을 수행하는 이 기수업 설계자 단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두뇌 신경망 그림으로 표현된 3기 데이터 기반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데이터 탐구지도, AI 피드백을 통해 티팩 기반의 개별화 학습을 실현하고 학생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앞서 논의했던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교수 효능감의 상승입니다. 슬라이드의 좌측 막대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율은 2기 66.3%에서 3기 92.9%로 크게 증가하며 성공 경험이 만들어낸 선순환 구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변화 모델이 제시하듯 교사가 혁신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학생 반응이 교수 효능감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우측의 인용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 학생들이 수업에 재미를 느낀다는 외적 성과가 교사에게 나도 혁신을 해낼 수 있다는 내적 자신감을 제공하며 이것이 지속적인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효능감의 증가는 교육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핵심 문제를 이 슬라이드의 그래프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및 기술의 복잡성 곡선은 2010년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원 시스템, 예산, 인력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곡선 사이에 벌어진 붉은 영역, 즉 gap of burden이 우리가 논의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체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첨단 기술이 교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업무 부담과 무력감을 초래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구조적 장벽, 바로 예산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 착시 현상은 제목처럼 구매는 하지만 유지는 못하는 문제로 귀결되며 근본적으로 총소유 비용 개념이 부재할 때 발생합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비용 내역을 보시면 초기 구입비만 지원이 완료된 채 수리비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은 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보여주듯이 500만원짜리 VR 기기가 50만원의 수리비 예산 부재로 1년 만에 고물이 되거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AI 라이선스 갱신 비용을 학교 운영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TCO 개념 부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어서 기술 활용의 성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핵심 요인인 인력의 공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시각자료처럼 현재 교사는 수업 지도, 행정 업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첨단 IoT 장비 수리까지 도맡으며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요구되는 네트워크 오류 해결이나 장비 수리까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단 현장의 목소리처럼 고가 장비가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장식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 청소 정리보조 인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첨단 설비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전문가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간극은 바로 연수의 단절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의 클리프 A가 단순히 기술의 기능 습득에만 집중하는 연수를 의미한다면 오른쪽 클리프 B는 실제 수업 적용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 둘을 연결하는 교량, 즉 연수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장 교사들은 기능을 아는 것과 실제 수업 설계의 이를 통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회성 집합 연수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수업 설계 중심 멘토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앞선 논의에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심화되는지 본 슬라이드의 3단계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도화 단계인 3기에 도달하면 예산 측면에서는 고가 장비 수리와 라이선스 비용 폭탄이 터지고 인력은 전문기술 인력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해져 근본적인 재정 및 인력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없다면 첨단 장비를 갖춘 지능형 과학실은 활용되지 못한 채 그저 비싼 첨단 창고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제언을 이 슬라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예산 측면에서는 초기 구축비 외에 5년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비용까지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TCO 기반 예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력 측면에서는 개별 학교 지원이 아닌 지역교육청 단위의 테크니컬 서포트팀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분야에서는 교사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동료 멘토링을 강화하여 세대 간 기술 및 경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시스템 안착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 교사가 학생과 함께 첨단 과학실 환경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드웨어의 첨단화가 아니라 18년차 교사의 재현처럼 교육 현장의 핵심인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과학실 정책의 핵심 지표는 얼마나 첨단인가가 아니라 교사가 얼마나 지원받는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결론을 내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모든 담론을 토대로 여러분이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